번째는 전문가와 강적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좋은 책이에요. 국내 출간 전부터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한겨레 강준만 칼럼하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이쪽에 해놨던데, 썰적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를 끊임없이 일깨우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반지성주의, 반지식주의, 속된 표현으로 무지함의 상징이다. 그리고 대중들의 무분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선거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 나오기 전에 인터뷰를 보고 재밌는 문장을 하나 읽고 나서 최근에 가장 즐겨 쓰고 다닙니다. 지식인의 시대는 끝났다. 지식인보다는 그런 셀럽들이죠. 셀러브레이트들. 패션 전문가의 구두, 옷, 양말 안내, 넥타이 안내를 별로 즐겨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명인이 한번 메고 나왔다. 누군가가 홈쇼핑에서 이런 옷을 사서 입었대 그러면 매진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뭐 황새 손이 몇천 원짜리 무슨 옷을 사 입었다, 무슨 양말을 신었다 그러면 바로 매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호텔 상속녀가 이런 신발을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러면 사진 나오고, 재벌가 자녀들이 무슨 파티가 있었는데 무슨 가방 들고 무슨 신발 신었고 행사장에 쭉 들어가는 사진들 찍어가지고 그거 다 분석해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히트가 되는 세상인데,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훌륭한 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TV에 나와서 때로는 자팍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순간 대본에 따라 공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문 역사가들 이야기한 이야기보다도 그분들이 잠시 음식 기행하고 역사 기행하고 대담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일반인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고 재밌게 받아들여지고 전문 대학 교수의 논문보다도 더 신뢰를 주고 유통이 되는 거죠. 전문가 시대는 끝났다. 근데 전문가 시대가 왜 끝났냐? 첫째는 가짜 전문가가 판친다. 미술평론가인 로버트 휴즈는 20세기 후반의 미국이 고질적으로 권위를 의심하고 미신의 함정에 빠져서 개인적 차원의 지위에 강박적으로 몰두하면서 공식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현상이 만연하는 사회가 되었다. 에이즈에 대해서 다른 원인이 있다. 이런 식의 전파들. 그 다음에 예방 백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도 예방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쟁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의견이 맞잖아요, 이거. 근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확증 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속설, 미신, 그리고 음모론만 믿어요. 죄송한데 전 한국 사회에 번져있는 끊임없는 불신과 음모론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정치판에 있을 때요, 늘 이런 농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농담이에요. 엄마 손 만두에 엄마 손 없듯이, 엄마 손 만두에 엄마 손 안 들어있듯이 국정원에 국정정보 없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분은 참 비판적으로 엉뚱한 이야기 많은 집단들이야. 진짜 중요한 정보를 못해. 이런 비판을 하고 또 대단히 국정원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음모론을 이야기해서 제가 그런 비판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못된 짓 했잖아요. 우스운 짓 했죠? 진짜 본연의 정보활동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사진 영상도 멋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실화처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연예인 스캔들을 조작해내는데 고작 그 정도 사진만을 만들어내요. 근데 뭘 믿어요? 무슨 음모를 꾸리겠습니까? 금방 탄론할 사람들이. 그러고 했더라도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탄론하잖아요. 그건 제대로 된 능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희화해서 장난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씁쓸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그 속설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만 이 책을 보면 미국 대학 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 나와요. 그 다음에 검색. 여러분 검색 정확합니까? 여기 통계도 뽑아놨어요. 검색이 얼마나 불명확한지. 저도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란 그 백과사전 있잖아요. 위키티피아에 저에 대한 글을 올려놨는데 가장 최근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올렸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저에 대한 잘못된 편향된 정보를 올려놔서 누군가 보고 저한테 연락이 돼. 제가 지웠어요. 여유가 없어서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면. 근데 아무도 관심 없는 사이에 그렇게 올려놓고 그게 거의 1년 사이에 유통된 거예요. 정치를 그만두니까 볼 일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렇게면 검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다음 신저널리즘 폐해, 인터넷 정보의 폐해를 아무도 검증을 못하는. 요즘 인터넷 뉴스나 인터넷 기사보다는 그 오타 불편하지 않으세요? 소소한 것들을 틀려놨을 때 그 댓글로 일일이 가르치기도 그렇고요, 전화해드리기도 그렇고. 인터넷 정보는 그거 고치기도 싫잖아요. 너무 많은 방대한 정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신저널리즘 폐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실시한 대중들의 지식 수준에 대한 한 연구는 무지한 시민들한테는 정보라는 게 아예 없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최상의 증거나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충돌해 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분이 이제 트럼프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2016년에 트럼프를 가장 강하게 지지했던 계층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했어요. 저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정말 좋습니다. 네바다주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난 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트럼프는 그들의 사랑에 이렇게 화답을 했답니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 의미도 있겠죠. 그분들이 나를 지지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조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작가는 그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는 2008년에 수잔 자코비가 썼듯이 미국인들은 무지를 향한 친구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식의 결핍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결핍에 대한 오만한 태도다. 문제는 그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점이 아니라 놀랍도록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아예 그런 사실을 알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결론을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반합리주의와 무지가 우러나는 과정에서 보건에서부터 세금 회계까지 모든 분야 공공정책에 관한 토론에서 해를 끼치고 있다. 민주주의가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선거제도도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독재보다는 낫고 군주정보다는 낫고 왕정보다는 낫고 신정보다는 나을 겁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이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불과 투표수 계산을 보면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때 쫓겨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테네 위기 때 다시 되돌아와서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사실상 아테네를 구원하고 건강한 민주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건강한 시민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균형 잡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지식과 전문성으로 충분장을 해야 돼요. 근데 자칫 우리의 무지, 우리의 반합리주의, 반지성주의가 중국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분 논지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정 부분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이 책이 대단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길어졌습니다만 톰 니콜스의 전문가와 강적들 여러분들께 꼭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